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손도 안 댔는데 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출범하고 단장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는데 잠시 뒤 구체적인 인선도 발표합니다. 이 관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재선 이상으로 구성을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2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됐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시민들, 그 지역구 시민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사실 많이 안 좋죠.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사냐.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에 시민분들의 모든 이제 꿈과 염원이 무너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많이 안 좋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서울시 의회의 의원님들이 서울 시민들이랑 어찌 보면 가장 가깝게 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좀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부동산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최악이 된다는 걸 저 강력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6.27, 9.7에 이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한마디로 규제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그 민주당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부동산은 규제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파생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었죠. 계속 그 전 정부에 비해서 2.5배, 2.8배, 뭐 3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수요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을 많이 마련했어야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서울시가 아닌 그 주변 경기도라든지 뭐 파주 운정지구라든지 이런 데다가 동탄 이런 데다 많이 지원했지 막상 필요한 서울시에는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공급을. 그러면서 계속적인 어떤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이번 정책도 사실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제,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얹었기 때문에 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세제 고민해야죠. 이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이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 부담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부총리가 기자 질문에 대한 예로 미국 사례를 들었을 뿐이라며 용역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물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한 달 전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향후에 상속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할 때 미리 증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보유세 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급도 많지 않고 금리도 인하되고 또 전월세 가격도 불안하고 주택 가격이 내가 세금 나오는 것보다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바로 매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시장은 일단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 방향, 12월 공개될 내년 정부 업무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수순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민주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현재로선 논의한 적 없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구윤철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권에선 보유세 인상 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시기는 조율해야 한다는 건데 특히 토어제 구역으로 대거 묶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안입법과 공급대책을 논의할 TF를 구성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마추어 정권의 갈팡질팡 정책이 온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몰락도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답습하는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폭발력이 강한 부동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정부 여당의 공급 대책이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 15일 전용 면적 90제곱미터가 9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0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량도 늘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첫날 인근 공인중개업소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월요일에는 문의가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근데 토지 시행 바로 첫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현재까지는 문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하 예상되고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끼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훌쩍 커진 상황. 최근 들어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인근 노원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어제 시행을 앞둔 주말까지 거래가 이어졌지만 토어제 시행 첫날엔 문의 전화 한 통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주말까지는 그래도 거래는 꽤 됐었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한 통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 월요일도 사실은 이제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냥 노멀하게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통화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강북구에서도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갭투도 최근 거래가 있었으니까 네. 엄청 많진 않아도 그런 수요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 10억짜리면 6억은 받아야 되는데 4억까지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주민들은 별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어구역으로 묶였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싼 지역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포함시키는지는 그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불만들이 많은 편이에요. 안 오른 상태에서 묶어놔가지고 강북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강남에 걸 묶어놓으면서 우리까지 더불어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놓은 거로. 11호 대책으로 인해 전고점 회복이 더딘 서울 외곽 지역 매수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날선 욕을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 부동산을 가진 반면 우리는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영하 의원도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코스피가 3,800선을 뚫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원동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서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돈 벌어서 집 사라는 취지로 말해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부익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은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불만을 가진 수요자들을 겨냥해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당장 몇천만 원이나 1억에서 2억 원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들은 결국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 본인 스스로 부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